영업을 준비하는 저희 SK텔레콤 전시회를 찾아주신 기자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번 부산 모터쇼에서 저희 SK텔레콤과는 앞으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UAM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소개하고 뒤쪽에 보이시는 시뮬레이터에 탑승하셔서 가상으로 실감나게 UAM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프레스 컨퍼런스 시간에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과 UAM의 장점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요. 발표가 끝난 뒤에는 간단한 Q&A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혹시 발표 도중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단 여러분들께서는 발표 종료 후에 진행되는 Q&A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SK텔레콤 간의 프레스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 컨퍼런스 발표에는 SK텔레콤 UAM 사업 추진팀 이석건 팀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맡고 있는 이석건입니다. 저희 SK텔레콤에서 UAM 아이템을 들고 부산 국제 모터쇼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과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SK텔레콤이 UAM에 대한 여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UAM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SK텔레콤이 UAM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UAM이 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AM은 도심 상공을 비행하는 꿈의 교통수단입니다. 물론 이 도심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뉴욕 같은 곳에서 헬기 교통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헬기 교통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바로 최신 기술이 시작된 일렉트리컬 버티컬 테이크오프 랜딩 eVTOL의 등장입니다. eVTOL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활주로가 없이 도심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보자면 소음과 안전성입니다. 기존의 헬기 교통이 도심 내에서 상용화되기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엄청난 소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eVTOL은 일상생활에서의 대화 가능한 수준인 60dB 수준의 소음을 가상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도심 내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기존의 헬기 경우는 한 개의 로터 또는 두 개의 로터로 비행을 합니다. 하지만 eVTOL은 4개, 6개 또는 8개 그 이상의 많은 로터로 비행을 하고 또한 이 로터들이 전기적으로 동시에 제어가 되면서 안전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두 개가 어떤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로터로 안정적으로 비행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최신 기술 제작체인 eVTOL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UAM의 가능성이 더욱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술이 있다고 모든 것이 상용화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상용화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많은 전문기관들이 최소 2, 3년 내 또는 3, 5년 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10년, 20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eVTOL을 제조하는 제조사들이 미국 증권 시장에 성공적으로 21년도부터 조 단위로 5개나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사업성에 대한 가장 명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본시장에서도 UAM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교통 혼잡 비용은 연간 68조 원입니다. 이 68조 원이라는 비용은 OECD 국가 내에서 전체 GDP 대비 교통 혼잡 비용을 볼 때 1등, 한국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런 교통 정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플라잉카, 에어택시, UAM 등과 같은 키워드가 지속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고 인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UAM이 교통 혼잡과 환경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SK텔레콤이 UAM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이 UAM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UAM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 UAM의 밸류체인은 크게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체, 그리고
이착륙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인프라, 그리고 이것을 실제 오퍼레이팅하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물론 또 안전을 책임지는 규제 내용도 필요한데요. SK텔레콤은 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서비스에는 운항, 관제, 통신, 플랫폼 이러한 역량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조사, 인프라 그리고 규제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또한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왜 SK텔레콤일까요? 이 UAM을 촉발시킬 것은 기존의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 에어버스가 아니고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아니었습니다. 16년도에 이 UAM이 도시 교통을 현명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제시한 플랫폼에서 우버였습니다. 우버가 제시한 이 화이트페이퍼는 많은 나라와 기업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줬고, 이것들이 어쩌다 한 번씩 타는 항공기가 아니라 도심 내에서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겠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맥킨지에서도 이 UAM의 사업은 어떤 이런 플랫폼, 서비스 제공 쪽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은 조비에서도 SKT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서비스 제공 능력과 강력한 모빌리티 플랫폼이 파트너십을 맺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SKT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 능력, 고객 접점, 통신, 모빌리티 플랫폼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다면 UAM 서비스를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UAM이 끝나고 해서 SKT가 갑자기 이걸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SK텔레콤은 19년도부터 이 UAM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고, 마침 정부에서도 이 UAM의 가능성을 보고 20년도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런 사업화에서 논의할 수 있는 UAM 팀 코리아를 결성하였습니다. 여기에 SK텔레콤은 초대 멤버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한 아까 수많은 밸류체인을 볼 때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21년도에 4사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기자단의 조비와의 파트너십을 거치고 마침내 올해 22년 5월 정부 주도의 실증 사업에 참여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SK텔레콤은 수년에 걸쳐서 어떤 파트너십, 역량, 그리고 정부 로드를 맞추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은 올해 1월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eVTOL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의 내용은 한국 내 사업에 대한 공동 협력, 그리고 어떤 한국 내 사업에 대한 SK텔레콤의 독점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조비일까요? 조비는 현재 수많은 eVTOL 제조사 중에 가장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험 비행을 했고, 그리고 현재 나사 그리고 미 공군과 핵심 협력 파트너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체의 가장 핵심은 인증입니다. 조비는 미국의 인증기관인 FAA 인증을 23년에 마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고 24년 상용화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 그리고 가장 빠른 인증 속도, 그리고 가장 많은 펀딩, 이런 것들을 볼 때 명실상부 조비는 글로벌 넘버원 eVTOL 제조사였고, 저희가 이런 eVTOL 제조사와 당연히 파트너십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국내 5개 컨소시엄입니다. 저희는 현재 총 5개 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명 모빌리티가 어떤 서비스 전반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가 이런 버티포트와 같은 이착륙장, 그리고 관제 이런 부분들을 총괄을 하고 있고, 또한 하나 시스템이 기체, 서비스 등도 같이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에 대한 정책, 그리고 수요 분석, 한국비상산업기술원을 통해서 UAM 안전에 대한 핵심인 비상정보 등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소시엄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실증 사업에 공동 참여를 하고 있고, 또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UAM R&D 과제도 공동으로 참여, 그리고 사업 초기에 어떤 공공이나 관광과 같은 저밀도 사업화 공동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중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전시 행사도 컨소시엄 차원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 실증 사업 그랜드 챌린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랜드 챌린지는 국토부가 주관을 하고 있는 행사고요. 그리고 이러한 UAM이라는 새로운 체계가 과연 성공적으로 상용화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정부와 기업들이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실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대규모 실증 사업이고 분야는 기체 운항 분야, 그리고 인프라 성격의 버티포트 분야,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관리 분야,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목표로서는 22년 말에 이런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를 할 기관을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선정된 기관은 23년부터 이 보험과 같은 개발지에서 1단계로 실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1단계 실증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 24년부터 중도심 또는 도심에서 또한 2단계로 실증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실증을 통과한 어떤 거치게 된 기업들이 여러 가지 경험과 역량이 쌓이고 정부와 대기관 또한 여기서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상용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앞서 말씀드린 파트너십, 그 조비와 또한 보안공사, 하나시스템 이런 파트너들과 함께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를 하겠다고 5월에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챌린지에 필요한 기체 운항, 버티포트, 그리고 교통관리 이 세 가지 분야에 모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요. 특히 SK텔레콤은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험 지역에 상공 통신망을 구축할 것이고요. 그리고 TVN 모빌리티와 함께 어떤 마스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23년도에 보험 지역에서 실제로 비행할 수 있는 기체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는 글로벌 넘버원인 조비 기체를 도입하여서 실제 비행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병행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먼저 어떤 기술적인 역량을 쌓아야 될 것이고요. 정부는 현재 UAM 관련 국책 R&D 과제가 총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에 SKT가 올해 이제 컨소시엄 차원에서 공동으로 둘 다 참여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현재 R&D 과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항, 교통관리 등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어떤 플랫폼에 연결돼서 이기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스템 개발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UAM은 어떻게 보면 항공교통의 일상이기 때문에 안전과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서 계속 협조를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민관자비체 UAM 팀 코리아의 실무 분과에도 모두 참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서비스 상용화할 것인지를 여러 플레이어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에 대한 대중 수용도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전시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의 어떤 그랜드 챌린지, 정부의 로드맵과 가장 온라인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5년도 상용화 또한 정부의 목표이고 이것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상용화 이전의 핵심 스테이지인 그랜드 챌린지의 1단계, 2단계에 성공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기에서 역량을 쌓고 이와 병행해서 어떤 R&D 과제 그리고 역량 확보 그리고 어떤 파트너십에 대한 확장을 지속하여서 실제 사업화에 필요한 그런 역량을 쌓는 그런 시간을 삼고 25년도에 대한민국의 최초의 EM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자리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의 류종석 기자입니다. UAM 방금 잘 봤는데 계획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조비랑도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하나랑도 파트너십을 맺었잖아요. 둘 다 기체를 만드는 곳인데 서로 어떻게 좀 각각의 협력을 가져갈 것인지 좀 구체적인 내용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2025년에 상용화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뭐 노선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염두에 두고 있는 뭐 구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어떤 한 개의 vendor만 놓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또 25년 최초 상용화를 위해서는 그 시기도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 하나시스템도 분명 오버에어라는 아주 훌륭한 기체사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다만 오버에어는 현재 그 목표
완성 시점이 26년, 17년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조비는 미국 내 상용화 목표가 24년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조비와 일단 파트너십을 맺어서 같이 상용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시기적인 측면 그리고 현재 기술력 같은 것들을 볼 때도 분명히 글로벌 정보원이 진행하기 때문에 조비와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의 오버 조치가 나오면 당연히 동시에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모두 경영층 레벨에서 하나와 함께 그 어떤 동의와 필요를 구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UAM이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에어셔틀입니다. 공항과 도심 지역의 연결 또는 관광 지역에서의 활용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공항 지역의 에어셔틀 측면에서 볼 때도 한국의 14개의 공항을 가지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와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실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시간 관계상 공식 Q&A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별도로 아래쪽에서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이성범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